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하유정 선생님과 함께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학년이 바뀌는 방학인 겨울방학에는 무엇을 좀 집중하면 좋을지, 또 초등방학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생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방학에 대한 이 첫 질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초등방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초등방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이 여름방학과는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자는 노타? 네. 놀방? 네, 그렇고 그다음에 학은 배우라. 네, 맞아요. 네. 네. 배움을 놓는다. 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네. 배움을 놓는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방학이기도 한데 네. 거기서 가장 큰 핵심 요소는 쉼이긴 하죠. 그렇죠. 방학 때 어떻게 보내는지 서로 나누다 보면 네. 뒹굴기만 한 아이들 진짜 있어요. 네. 있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한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후회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학기와 학기 중간에 끼어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브레이크고. 그런데 겨울방학은 더 큰 덩어리예요. 네. 학년과 학년 사이에 끼어있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더 크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학년에서 6학년으로 이제 계단처럼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 여기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 방학인 거예요. 네. 이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 단계에 있었던 그 학년의 마무리를 잘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는 이 시작의 단계를 이 방학 기간 동안 좀 다져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크게 개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학년이 일단은 되었을 때 학습적으로도 성취도도 집중력도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친구들은 대체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온 아이들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은 루틴을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네, 사실은 모든 제가 이 변화의 초점이 어떤 친구들은 내면적인 성장이 부쩍 자랐구나, 또는 어떤 친구들은 뭐 그냥 예전과 변함이 없네,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방학을 기점으로 좀 달라졌는데, 좀 나쁜 방향으로 달라졌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가장 큰 기준점은 루틴이었어요. 방학이라고 해서 완전히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친구들은 수업 태도부터 다시 어떻게 좀 갖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모든 일상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게 굉장히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방학 때 계획을 세우신다면 루틴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팁이 혹시 그간 노하우라도 있으시면 겨울 방학 팁을 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주도 학습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방학이거든요. 네. 사실 그 학기 중에는 짜여진 어느 정도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학교 갔다가 마치면 무엇을 하고 학원을 가고, 이런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를 하다 보면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방학은 굉장히 긴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거의 2달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절대로 허투루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일단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작은 계획이고 완성은 사실 실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이한테 이제 오롯이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야, 너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렇게 내어주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실패의 길인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은 옆에서 계속 코칭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 이 부분을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부분, 뭐 이 영역 이런 것들은 계획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알려주시고
방학 동안 무조건 한 가지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운동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코칭자로서 제가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해뒀어요. 네. 그러면 대신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운동을 할지 그렇죠.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무엇을 할 건지, 네. 언제 할 건지 네. 이 부분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역을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은 아이한테 맡겨주되 네.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은 네. 부모님이 딱 정해는 주시는 게 코칭자의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학년별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 핵심 포인트가 궁금해지는데요. 학년 특성에 따라서도 중요하게 좀 챙겨야 될 게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학년별로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복습하는 부분이 방학 동안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복습은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서 빈 구멍 잘 메워주신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다가오는 새 학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좋을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딱 한 가지예요. 1학년들은 한글을 뗐는가, 네, 한글 해득을 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잘 챙겨봐 주시고요. 2학년은 아이들 이제 어느 정도 한글 해득은 충분히 기초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럴 때는 글밥을 늘리겠다. 이 부분을 좀 글을 읽는 수준, 이 부분을 조금 높여보겠다 라고 계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공통적인 얘기긴 하지만 연산은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예비 3학년이죠. 2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는 수포자 이야기 본인 입으로 스스로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 연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학년이 3학년이기 때문에 이때 2학년 아이들 연산에 너무 아이들이 조금 손 놓고 있다든지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3학년은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논리적으로 간추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글을 잘 읽어왔다면,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방학 때 담임선생님께서 뭔가 독서랑 관련된 그런 과제를 내주셨다면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때를 기준으로 조금 아이들이 쓰는 연습, 논리적으로 간추리는 연습,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 순으로 간추리는 연습, 또는 장소 이동에 따라서 간추리는 연습, 이런 연습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 3학년 친구들은 예비 4학년이잖아요. 이때 4학년에 나오는 수학 내용들은 도형이 은근 많아요. 도형.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입체적인 도형 그리고 평면 도형이 좀 주를 이루긴 한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구체물로서 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4학년은 이제 예비 5학년이죠. 예비 5학년들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국어적인 부분에서는 토론과 토의가 굉장히 많은 학년이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도 하고 2학기 때도 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토의 토론이에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것을 좀 도와주면 되냐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라도 계속 아이에게 본인의 생각을 본인 입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런 토의나 토론 활동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금 4학년, 예비 5학년들은 5학년 때 수포자 정말로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쏟아지는 그 단원들을 살펴보면 연산 단원이 대부분이에요. 소수의 연산 그리고 분수의 연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뭐 공약수를 찾고 공배수를 찾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게 되는데, 이 앞에서 나왔던 그 선행되었던 그런 분수의 개념, 소수의 개념들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이 부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구멍난 부분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가 5학년 2학기 때 아예 사회 통째로 나오는데 이게 은근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 지금 4학년인데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선 한 중기까지는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훑어보고 나머지 부분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사까지는 여름방학 때 한번 훑어보는 걸로 이렇게 나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한번 방학 때 이 모든 이 한국사를 통째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분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역사는 차근차근 이제 책 읽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학년, 예비 6학년이죠. 이 친구들은 제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단 하나, 독서입니다. 아이들이 특이하게 중저학년 때까지는 독서 잘 하던 아이들이 고학년, 특히 6학년쯤 올라가면 뭔가 교과학습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뭔가 강박이 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독서의 질이 확 떨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6학년 올라갈 때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방학 때만큼은 굉장히 깊은 독서 할 수 있는 시간 꼭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6학년 때 생각보다 애들이 입체 도형을 부피를 계산한다든지 건널비를 계산하는 부분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도형도 연산과 마찬가지로 선행 개념이 잡혀 있어야 이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멍난 부분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년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뭘 해야 될지가 확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방학 동안 사실 그 많은 시간을 집에서 아이와 함께 부대끼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아이 방학을 대하는 자세나 좀 마음가짐,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응원드립니다. 네. 네, 저도 힘들 예정이기 때문에 네. 네, 다 같이 힘든 거는 사실은 사실이죠. 그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애들이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는 그렇죠. 그런 네. 사실은 굉장히 벌써부터 압박감이 밀려오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아이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또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드디어 너희들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네.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 시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직장에 다니신다고 아이들 케어가 일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애들한테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것만큼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많은 걱정과 또는 그런 벌써부터 힘겹다고 곡소리 저처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되게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건 처음에 많다가 끝으로 가다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렇게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생각의 정리도 되고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유정 선생님과 함께 겨울방학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